박수석의 아내가 왜 미래를 찾아왔을까요? 서운하네. 라는 한마디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미스테리와 함께 미지만 모르고 다 알게 된 사실, 충구의 비열한 덫, 로사 할머니의 비밀과 위기, 그리고 김수현 선배의 등장까지 7화 예고 달려가겠습니다. 드라마 센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7화 예고편에서 한 여자가 미지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왜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서운하네. 나는 유미래 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데. 이 대사에 시청자들은 직감합니다. 이 여자는 박상영 수석의 아내다. 지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로비에서 미래에게 행패를 부린 여자가 있었어. 미래의 성희롱 사건은 박 수석과의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래는 그가 싱글인 줄 알고 있었고 마음이 흔들렸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수석의 아내가 로비에서 미래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 미래는 그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죠. 이후 그는 사내에 소문을 냅니다. 미래가 먼저 꼬리를 쳤다. 문제가 되니 피해자인 척하는 거다. 결국 미래는 호수가 회사의 법무 담당 변호사로 온 걸 보고 고소를 취하해버립니다. 변명조차 포기했죠.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박수석이 곧 귀국 예정이고 박수석이 아내를 보내 압박을 하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그녀의 손에 커플링인 것 같은 반지를 굳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의 추측과는 다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장치가 아닌가 합니다. 박수석의 아내도 미래가 꼬리를 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아직 퇴사 안 했다고. 내가 그 정도로 봐준 건데 성의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물러난다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을게요. 이런 의미인 거죠. 단순히 박수석만 연관된 게 아니죠. 최 국장 신 팀장이 원팀이 되어 미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미지는 미래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의 성격상 이대로 있지는 않겠죠? 이제 복수의 시간입니다. 호수가 미지의 호위무사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호수 미지의 러브라인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제 미지뿐 아니라 호수, 지훈, 경구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서울의 미래는 사실 미지라는 걸요. 하지만 호수도 지훈도 미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지도 호수 등에 엎여 갈 때 실토하려 했지만 호수가 말렸죠. 나중에 내가 편할 때 이야기해. 그게 호수입니다. 바보 같을 만큼 기다려주는 친구 말이에요. 호수는 미지가 술이 취해 누구를 좋아하는지 밝히라고 했지만 술에 취해 있을 때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자게 했고 잠꼬대하는 미지가 스스로를 미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유미지 하고 가만히 불렀을 때 왜 그래? 라고 잠꼬대 중에 미지임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 순간 호수는 첫사랑을 되찾은 기쁨을 느끼며 미지야 하고 불러보았죠. 두 손봉 정상에서 호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던 그 미지가 지금 내 앞에 내 손을 잡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호수의 눈빛은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한편 김태희는 미지의 책상에 술 깰 드링크를 올려둡니다. 거기엔 작은 카드가 있었죠.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 SY. SY는 수연의 이니셜. 카드 뒤에는 출구를 향해 바라보는 검은 옷 입은 여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곧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일까요? 수연은 퇴사 후 집거 중이에요. 호주머니가 온통 쓰레기로 차있듯 더러워진 세상에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또다시 참지 못할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진짜 미지처럼 주저앉아 집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동생 태희가 굳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빅데이터. 이거 무서운 거예요. 데이터는 직접적 자료이면서 동시에 가공하면 누군가의 특별한 행동 양식도 드러나겠죠. 비리가 무성한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손에 쥔 태희. 그가 맘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지, 호수, 태희, 수연 어벤져스 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제 충구의 비열한 전략이 시작됩니다. 호수를 불러서는 넌 미래가 너의 동창인데 땅 매입 담당으로서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어야지. 도리어 로사식당 대리인이 되어 있는 게 너의 신조에 맞는 거냐고.
양심을 건드리려는 수작을 부립니다. 또 동창관계를 이용하는 예의 수법입니다. 호수의 선택은 로사도 살리고 미래도 지켜낸다. 땅은 팔지 않고 최 국장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 충구는 이번엔 미지를 불러서 빛바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김로사 시인이 맞나요? 안경 쓴 여자를 가리키며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라고 넌지시 말하죠. 미지는 자신이 할머니 식당에서 본 로사와 상월이라고 적힌 사진에서 할머니가 안경 낀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을 로사 할머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낌새를 채죠.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모르겠다며 일단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충구는 극비 문서를 미지에게 넘깁니다. 그 문서엔 로사 식당 자리가 경전철 핵심 노선에 포함된다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충구에 덧치죠. 그건 가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충구가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할 인간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지가 이 정보를 호수에게 전달한다면 둘은 내통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비밀 누설로 올가맬 수 있습니다. 충구는 미지가 살아남기 위해 결국 호수를 설득할 것이라고 본 거죠. 내가 알아서 처리해줘. 아니면 내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제 로사 할머니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할머니는 원래 상월이라는 로사의 친구 또는 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친구 로사는 과거 데모 중에 다쳐서 응급실에서 죽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로사 할머니는 문맹입니다. 미지가 흘린 경전 철서류를 봤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미 글을 못 읽는다는 증거가 여러 번 나왔었죠. 메모를 읽지 못한다거나 영업 휴무 등의 글씨도 미지에게 써달라고 했죠. 이에 미지가 로사와 상월의 예적 사진을 본 것을 기억하면서 한국대 사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글을 못 읽는지 호수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죠. 둘째, 지금의 로사 할머니가 자신의 호통을 듣고 미지가 어쩔 줄 몰라하며 손톱으로 자기 손을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여학생이 뛰어와서는 남자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다그침을 당하는 허드렛이라는 상호를 구해주는 장면에서 그녀도 미지처럼 손톱으로 손을 누르는 모습이었죠. 그 상월이 바로 지금의 로사 할머니인 겁니다. 셋째, 로사 할머니가 결석인 줄 모르고 병원 입원했을 때 알게 되었죠. 그때 과거 회상 장면에 보면 여학생들이 응급실 같은 데서 여럿 누워있고 지금의 로사 할머니 같은 여자가 누워있는 친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로사 할머니는 진짜 로사가 아니고 상월입니다. 로사와 상월은 자매다, 쌍둥이다, 친구다 여러 예측이 있습니다만 자매 사이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 장명을 보면 자매 사이로 보긴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상월이 공부 잘하던 로사가 공부하도록 어릴 때부터 대신 돈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떼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현실이라면 로사가 한글 정도는 가르쳐줬을 것 같지만요. 식당에 있던 그 사진을 찍은 이후에 로사가 데모를 하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있었고 거기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로사는 한국대 사학과 학생이었죠. 시심은 많으나 글을 모르는 상월이 시를 읊으면 로사가 받아 적어 로사의 이름으로 발표하곤 했던 것 같아요. 로사가 죽고 어떤 연유였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상월이 로사의 이름으로 살면서 지금의 식당을 운영해 왔어요. 이곳은 죽은 로사와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이나 사건이 있었기에 굳이 이 땅을 팔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러다 발표한 시 중에 시구 하나가 광고 카피로 떠서 인쇄가 나왔고 그래서 그걸 죽은 로사가 다녔던 한국대의 김로사 장학금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로사 할머니가 신앙송하는 곳에 가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하기에 가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암울했던 때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 시를 들으며 눈물 지은 이유인 것이죠. 그 내용은 미지가 겪었던 쓰레기같이 여겨져 칩거했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했기에 미지도 눈물을 훔쳤던 겁니다. 미지와 로사 할머니는 같은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사 할머니가 미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고요. 비열하지만 예리한 충구가 덫을 놓으며 들어오고 있으므로 로사 할머니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수가 대리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진짜 미지는 미래를 대신하여 박상 영수석의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미지인 줄 안 호수는 미지와의 사랑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갈지. 세진 앞에서 말이 많아진 진짜 미래는 자신을 되찾고 세진과 함께 상경하여 투자일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세진이 호수 미지, 세진 미래 네 사람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 커플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전개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사실 러브라인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으니 두 커플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드라마의 중심은 호수 대 충구, 충구 대 호수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구도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성희롱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이게 싫은 미래가 미지와 불화를 겪게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호수, 미지, 태희, 수연, 어벤져스 팀의 활약 기대하면서 주말 본방 사수해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